1년 내내 겨울만 이어지는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통 매장이나 화장을 떠올리죠. 하지만 이곳은 추운 환경 때문인지 남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얼음장. 주인공인 카야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마을 풍습대로 얼음장이 시작되었죠. 눈을 감은 엄마의 시신은 얼음으로 만든 관에 누워 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엄마는 방금 결혼식을 마친 신부 같았어요. 집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물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마을 촌장이 추도문을 읽고 나면 한 사람씩 얼음관에 물을 붓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기포가 생기지 않게 조심스레 물을 붓지요. 그렇게 이웃들이 물을 붓고 나면 다음 차례는 가족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이 물을 부으며 흐느꼈고 주인공인 딸 카야도 물을 부었어요. 추운 날씨 덕분에 얼음관에 부어진 물은 곧 얼어붙어 큰 얼음덩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남편과 촌장이 함께 얼음관을 들어 집 앞에 세웁니다. 그렇게 얼음장이 종료됐어요. 와,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 근데 시신을 예쁘게 단장해주고 얼음덩어리 안에 담아서 집 앞에 세워뒀다. 오며 가며 계속 본다는 거죠. 네. 함께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겠어요. 물론 엄마하고 아내라면 충분히 따뜻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자고요. 온 동네가 다 이렇다는 거잖아요. 아,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이 마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애니아르라는 존재가 돼서 가족과 마을을 지켜준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이런 얼음관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잘 알고 지내던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을 시간이 지나면 얼음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무작정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얼음관은 60년간 유지를 합니다. 60년이 지난 이 얼음관은 망자의 동굴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곳은 소수의 동굴지기 외에는 출입이 안 되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망자의 동굴로 옮겨질 때쯤 얼음관은 눈의 결정처럼 잘게 부셔져서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얼음장을 치른 카야는 한동안 슬픔에 빠져서 문 앞에 있는 엄마의 모습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감정이 정리되자 자연스럽게 얼음 속 어머니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학교 갔다 올게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때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아버지를 만나는데요. 그의 이름은 스미스.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의 유지예요. 이 마을은 1년 내내 겨울만 이어지는 곳으로 죽음의 숲이라고 불리는 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지의 형태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마을을 얼음 왕국이라고 부르고요. 한때는 얼음 왕국에 있는 얼음의 성을 구경하러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카야의 어머니 또한 14년 전에 이 얼음의 성을 보러 이곳을 찾았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특별히 발전을 이룩하고 그런 도시는 아니고요. 꽁꽁 추운 시골? 요 정도였는데요. 그러다가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숲에 검은 보석이라는 물질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스미스 일가가 마을로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하고 철도를 놓는 등 마을을 발전시키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검은 보석이라는 물질이 석유 정도 되는 겁니다. 스미스 일가는 대를 이어서 사업을 이어가는 중이었고 현재 이곳에 유지로 자리 잡고 있는 스미스가 평범한 카야의 가정을 찾아온 그런 상황인 건데요. 왜 왔을까요? 집 앞에 있는 어머니의 얼음관을 달라. 헐, 이게 웬 패드립인가요? 카야는 이 얼음관 속의 어머니의 모습에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얼음관을 가져간다고요? 게다가 아버지에게 이미 상당히 많은 양의 당근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에요. 가져다 뭐 하려고?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얼음 속에 엄마를 떠나보내다 입니다. 2021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고불, 작가는 남유하, 페이지 수는 128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추운 겨울 밤에 읽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읽는 내내 추웠습니다. 일단 날씨가 추웠고, 내용이 슬퍼서 추웠고, 답답해서 추웠고, 아파서 추웠습니다. 동시에 아름다움도 느꼈어요. 저는 군대 갔다 온 이후로 눈만 보면 얼굴을 찌푸리거든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쓰레기 막 이러면서 차 더러워지는 것도 싫고요. 하지만 또 펑펑 내리는 그 갬성이나 내린 후에 뽀얗게 쌓인 하얀 세상을 보고 있으면 그게 또 아름다워 보여요. 이 작품이 그런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뭔 소리야. 아무튼 요즘에 제가 채널 영상 업로드 빈도가 좀 줄었죠. N잡으로 살다 보니까 이 일들의 균형이 깨지면 한쪽은 바빠지고 한쪽은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이걸 조절을 해가면서 그동안 잘 유지를 했는데요. 요즘에 트래픽이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지난 1월에는 독서량도 줄었어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이 영상을 기점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래도 독서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렇게 책장을 둘러보다가 이 책을 잡았거든요. 잡은 이유는 딱 하나. 바쁘지만 독서는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우혁 작가의 퇴마로 가시죠? 저는 1권 제목도 안 까먹었어요.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가 있도다. 아무튼 요 퇴마록을 출간한 들녘출판사에서 새로운 브랜드 론칭 소식을 알려주면서 선물로 보내주신 책인데요. 한참이 지나서야 펼쳤습니다. 이름이 고불 신북입니다. 고불은 브랜드 이름인 것 같고 신북은 얇은 책이라는 뜻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바쁜 현대인들의 그 바쁜이라는 틈새를 공략하는 책인가 봅니다. 제가 요번에 큰 덕을 보고 자발적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제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바빴거든요. 그 틈에서 소설을 3편이나 읽었단 말입니다. 신북, 요 말에 걸맞게 되게 얇습니다. 여기 3권이에요. 물론 집중해서 읽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후루룩 읽으면 금방입니다. 그럼에도 생각 재료는 충분히 많이 담겨 있었어요. 뭐 엄선해서 준비하셨겠죠. 브랜드 론칭의 선봉이니까요. 장르는 SF, 호러, 판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뭐 현실하고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먼 얘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사회를 그대로 담은 묵직함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짧게 읽고 머릿속으로 한참 대굴대굴 생각을 굴릴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얼음 속의 엄마를 떠나보내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나 재력에 동반되는 폭력의 부당함을 알고는 있지만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해야만 하는 인간의 모습, 요걸 그대로 담아놨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그곳에서 출발하는 저항을 통한 긴장감이나 몰입감, 요걸 아주 적절히 잘 섞어놨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서점에 가서 서서 다 읽을 수도 있는 분량이니까요. 여러분이 정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나 얇은 소설이 1만 원이 넘는다, 요거는 심리적 저항감이 아직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겠죠. 저만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신피자가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 널리 퍼져 있는 피자헛이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해서 자리를 막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피자헛인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신기하고 맛도 있고 마치 작품 속의 스미스 일가가 석유를 통한 개발을 하기 전 그 정도. 그렇게 두툼한 팬피자에 적응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신피자가 나왔어요. 당황했죠. 뭐야, 이거 다이어트 피자야? 아니 얇은데 가격은 왜 똑같아? 그러던 제가 지금은 신피자 잘 먹습니다. 이 책이 신북, 뭐 그렇다고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얼음 속에 엄마를 떠나보내다 리뷰였습니다. 재밌었어요. 일단 책
제목을 잘 뽑으면 손이 간다. 이 공식도 적용하기 참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